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오전 9시 11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약반등 포인트가 지나고 나서 다시 조정세로 빠지고 있으면 그 다음 타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망이 짧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타점 자체에서 알트들이 좀 튀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뭐 니오 프로토콜 같은 거 많이 튀었었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보게 보려면 알테코인들을 아주 길게 보시던가. 근데 그건 불안 요소가 많다라는 말씀을 계속 첨삭해서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연말 가을 정도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전에 그 10월 작년 10월처럼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뷰 상태는 아직도 가을에는 한 번 더 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제가 좀 내고 있지만, 거기에 전재산을 걸고 배팅을 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도 단타를 좀 소비중으로 하셔야 된다,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 그리고 2%의 익절 로스와 5%의 절반 익절을 입에 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배팅 좀 떨어졌네 가만히,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몇 번 말해요. 그죠? 매번 시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뒷북들을 많이 치시죠. 뒷북.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오르고 나서 이제 들어오고, 떨어질 때 막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배팅을 크게 하실 시기는 그냥 딱 한 번밖에 없다고. 강의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보다 시험만 보려는 것 같아요. 예측만. 그럼 제 예측은 연말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연말 가을에 반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냥 딱 잘라서 말할게, 나오더라도 나오는 것을 확률은 뭐 60% 정도 보겠습니다만,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80% 이상의 확률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비중을 실어야 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는 작은 변동폭을 먹고 팔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이 시장은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증시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이야기도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올해 들어서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은 또 뉴스를 조금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계, 보석, 수호같이 들어갔어요. 한국 싹쓸이라는 중국인. 중국 사람도 돈 많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제가 중국 편 드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노제팬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요. 국가 감정에. 감정이 예전보다 확실히 안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걔네들이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그 녀석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높아요. 우리는 뭐 뗀놈들이라고 욕하고, 중국 했냐면서 맨날 욕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10억 인구가 되다 보니 5천만에 약 30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100명 중에 한 명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몇만 명 된다면 걔네들 몇십만 명 돼버린단 말이지. 그렇죠? 아무튼 얘네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가까운 나라들이 여행을 오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인간, 지금 당장 내가 뭐 작은 이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런 선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친절하면서 한국의 물건들, 제품들의 품질은 좋다. 물가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제품들을 믿을 만하고 좋다. 중국 놈들이 사기치는 놈들, 그러니까 뻥치는 놈들 되게 많거든. 그냥 당장의 이득, 당장의 그 작은 이익에 빠져가지고 그 큰 걸 못 보내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그런 약간 장기적인 뷰를 또 좋아하기도 해요. 장단점이. 일본 애들도 이제 한국에 대한 시제람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인심 같은 거, 그런 것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중국 증시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해 들어서 차이나 에어십, 차이나 항생탱크 이런 애들 좀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연초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도 약간 중국과 좀 관련돼 있는 상품, 관광 상품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또 문화를 좀 알면 좋은데 강자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4월달에 청명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죠. 이제 저쪽 중국 놈들은
놈들은 하면 그런데 그죠.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네. 청명이란 날을 설날에는 집을 못 가더라도 고향을 못 가도 청명에는 집을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청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청명절 때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라던가 이런 선물용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이따 차트 잠깐 보겠지만 주식 상승에 반등했던 시기랑 이런 것도 챙겨보면 뭐 연초부터 좀 많이 반응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리세션, 중국이 전기 침체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을 좀 잘 극복하는 그런 이제 테무 알리와 더불어서 극복하는 그런 원인이 됐었던 것 같고, 여러분 테무 알리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 좀 제품의 품질이 조금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물가가 살짝 가격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 시기와도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일부터 해서 노동절 또 열흘 정도 쉬거든요. 그래서 막 놀러 다니죠.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들 별 그게 없는 단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연휴가 이제 그 활성화되는,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오절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는 슬슬 이제 좀 그래, 좀 잠시 물량을 좀 뺐다가 관리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죠. 그죠? 아니면 완전히 길게 보던가, 2년 정도 길게 보던가. 그래서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봤었을 때는 미국 증시와 코인보다는 뭐가 좋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증시가 더 낫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쪽이 더 나을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어서 넘어갈게요. 네. 환율입니다. 1366원. 약간의 또 반등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또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미국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이렇게 민감해져 간다는 건, 좀 불편한 이야기죠. 경기에 좀 민감해져야 돼. 근데 금리 이렇게 민감해져 간다는 건, 사람들이 반응성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엔화입니다. 8.7 정도로 지금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엔화 같은 경우는 뭐 봐달라라고 하셨던 분이 계실지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양입니다. 한 번 더 이탈 되면 땡큐 베리마치 한 번 더 사시면 되고요. 기름값은 약간 반등, 아주 약간 반등이 등장했네요. 그렇죠? 76 정도에서 약간 반등. 뭐 지금 정도면 한 80, 한 1, 2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81 정도까지는 달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스 공포지수도 거의 다시 바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다시 약조정세로 좀 살짝 넘어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숏 이야기 타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이 구간에서 실제로 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졌고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숏각을 노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숏각을 노리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추세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탁 떨어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요 타이밍을 노리시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 여기 지금 봉우리가 깊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그래서 한 14, 15 정도에서 요 타이밍 꺾여진 음봉을 잡으면서 요 정도의 손절 딱 잡고 들어가 보시면, 손절을 잡고 그래도 먹을 만한 조정 타이밍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 때도 한번 쇼타임을 노려볼까 싶어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고요. 네. 자, 차이들 50 조정이 살짝 나오죠. 그죠? 뭐 크게도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역시나 전제적으로 살짝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간단하게 보면 어디 갔니?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도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그죠. 중국 관련 주식들도 잠깐 쉬어 가시면 좋겠다. 5월 6일 날에 말씀드립니다. 5월 6일 날이 요때죠. 그죠? 요때네. 정확하게 날짜가 딱 맞진 않네. 그죠? 6일 주말에 살짝 떨어졌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어디 갔냐? LG생활건강 아직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네. 그죠? 전반적으로 5월 8일, 6일. 그래서 살짝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차이나 항생테크도 마찬가지. 5월 7일부터 살짝 약간의 조정. 이런 딱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명절적인 측면도 그렇잖아요. 반등한 것부터 4월달이잖아. 그지? 3월, 2월부터 해가 쭉 올라갔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청명절이 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뭐, 재밌죠. 그죠? 저도 좀 신기하긴 한데, 3월부터 해서 4월 청명절 때부터 해서 쭉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 아마 단오절을 변동점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 정도 생각이 좀 든다 그럽니다. 오 케이카는 또 크게 또 상승을 했네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그죠. 내가 이제 이마트와 더불어서 들었었는데 이마트는 20%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와버렸고 케이카는 좀 단단하게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죠? 한쌤이 이렇다고 이런 거 좀 사라고 대놓고 추천하는 정보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섬세한 뭐 디테일한 거좀 소비 중 단타 이런 것들 코인만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지는 아휴 참 얘네들 편하게 사도 된다고 그냥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GS건설, KTNG,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쿠콜드 이미 다 20% 10%다 올라버렸어. 올라버리긴 하지만 그게 쉽게 꺾일 만한 녀석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까지 싸움에서 이기는 종목을 해야 되죠. 시간까지 싸움에서 쿠팡도 쉬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알아서 하시라 그랬고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밖에 관심이 없어. 참 나는 난 코인이 맛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 봐도 코인은 별로 사고 싶지 않거든. 근데 시험을 해야 되니까 차트는 연습을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보는 부분인데 참 답답하단 말이야. 왜 그렇지? 딱 봐도 사기 싫지 않아요? 딱 봐도 물론 한 번 더 가겠죠.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막 이거 나오면 막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이 뒤로는 막 이제 대폭락이 나올 것 같아서 막 반대로 설레겠지. 쇼타임에 놓을 거라고 그 정도의 위치인데도 여기서 사겠다고 자꾸 달려들어서 그래도 뭐 짧은 단타 포인트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24시간 열리는 시장이니까 맞죠? 네. 자, 작은 차트로 말씀드리자면 62,000불 정도에서 작은 타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약간에 대한 반등세가 등장을 했었었고 이 구간 속에서 알트코인들의 순간적인 작은 펌핑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걸 못 넘어갔죠. 그냥 못 넘어갔잖아. 너한테 떨어졌으면 뜬다서 손절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왜 들고 있냐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대로 지켜서 해야 되지. 뭐 더 갈까봐는 이 의미가 없어요. 맞고 틀리고 그거는 먹어도 독이에요. 독. 이해되세요? 더 갈까봐는 먹어도 독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다음 타점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여기가 될 텐데 몰라.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단서를 잡기 좀 힘들고요. 단서를 좀 잡기 힘들고 나중에 이거 넘어가면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엇박자 난다니까 잘못하면. 시장이 지금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라서 대충 사서 존버하세요라는 말을 못 한다고. 물리면 안 된다고요 계속. 근데 왜 물려있냐고. 물론 뭐 얘기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자리도 사실 확률이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번에 대한 반응을 주고 이렇게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위치긴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좀 넘어가는 그림을 좀 체크하시면서 액션을 좀 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알트들은 내가 장기적으로 도전해보겠다 라고 하셨을 때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배팅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올인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세요? 올인. 왜 올인을 자꾸 해요? 캐리 프로토콜 차트 이런 거 도전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편하게 이거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운일 요소가 내면 많아서 운이라는 요소를 활용하려면은 여러 개의 종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횟수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유리한 게임을 하더라도 지금 맨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확률이 나온다게 된다면 뭐 크게 배팅해봐도 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의 지금 확률은 55%짜리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잘게 쪼개서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좀 힘들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네, 안 들어지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칠리즈였죠.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도 칠리즈가 나쁘지 않다,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도전해볼 만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내가 그 정했던 룰은 지키셔야 된다고. 우리가 이때쯤 제가 시황을 내드리거든요. 요때쯤 시황을 내드렸었는데 실제로 90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83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쨌든 78에서 83이면 약 5원, 4원이라고 쳐도 2%는 이미 상승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익절 로스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20%는 팔고 나서. 그죠? 그러고 나서, 이때 뭐 손절 차비 여기 뭐 제시해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 팔고 사고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익절 로스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수도 없이 게시해드리는 룰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런 개념도 아니고 더 갈까봐 라는 원인이 됐다라는 건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더 가든 말든 그건 중요치 않아. 아무런 상관이 없어. 2%는 무조건 익절로서 하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거 규칙을 지켜달라고. 어렵지 않잖아요. 2% 올랐을 때 익절 로스 계산하는 거. 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차고 잔잔한 움직임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칠리지도 막 조금 올라가지고 막 74, 75 많이 가게 되면 76까지도 갈 수 있겠네. 그럼 손해가 많이 줄어드시겠다. 그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 습관들이 나중에 크게 사단을 낸다니까요. 크게 사단을 낸다고. 우리가 존버를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냥 뭐라고 하지? 편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요. 이 보조지표가 바닥을 크게 파고 이렇게 될 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쯤 어딘가에서 그렇게 편하게 모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이 좀 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는 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봉우리를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슈팅을 노려본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가 시험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슈팅을 노려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190 정도까지 이 슈팅을 한번 치고 이렇게 치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 건데 그게 좀 가다가 말아버렸어요. 모르지 뭐 제가 방송에 얘기해서 그 수익이 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영향력이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깨져버렸죠 여기서. 그 다음 패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약반을 이렇게 다시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나서 여기서 다시 노려야 되겠죠 그죠? 용관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는 목표치 여기가 아니라 여기 더 높아질 겁니다. 왜? 그러면 그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계산할 거거든요. 한 220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210 정도 되겠네.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서 좀 찌고 뻗고 반덕이 이렇게 가는 걸 보여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또 이렇게 빠져서 바닥 파고 가는 게 생겨. 세 가지 시나리오잖아. 이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 확률이 높냐고. 그리고 어떤 타점이 모든 지표들이 모였을 때 유리한 상황이 되냐고. 이걸 어디로 갈까요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난 어디 시나리오에 베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나는 여기서 액션을 취할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액션을 취해보되, 이 이탈되는 것은 내가 손절이 아니라 그냥 추매로 좀 대응하도록, 다음 한 턴 더 추매로 들어가서 다음 턴을 노리면서 이렇게 수익, 그러니까 본전이나 수익 극복을 하면서 빠져나올 거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짠단 말이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해되셨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은 또 그냥 쏘쏘 아주 작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상승할 거냐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잔잔한 움직임들은 한샘은 못 잡아냅니다.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브릿지밴드 원칙상 살짝 또 사박 이탈이 나왔으니 또 약간의 반등, 살짝 들어왔잖아요. 그죠? 약간의 반등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중기적으로 요 자리가 그래도 그나마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세를 또 넘어갈 때, 근데 이 정도 강해진 추세는 별로고요. 여기를 넘어가야 매력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 가든 그냥 가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다지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더 매력적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타점은 여기를 1차적으로 보시고 여기를 2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되게 가볍게 취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무 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좋다고 대놓고 좋다고 하는 거 그거 하시면 되잖아. 왜 애매한 구간에서 애매한 걸 하려고 하냐고. 애매하니까 애매하다고 하는 건데. 애매하다? 애매하다가 아니지. 그죠? 상승하더라도 하락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꽤나 있어요. 높지 않지만. 그런데 이거는 없다고요. 그냥 쭉 가는 시나리오는 확률이 그 0에 가깝다고요. 이게 뭐 한 50 이상 돼 보이고, 이것도 20 돼 보이고, 여기서 구장창 막 이런 게 하면 20 돼 보이고, 이렇다고 느낌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럼 어디에 배팅할 거냐는 거지. 바꿔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난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이 제일 이쁜데 왜 이거는 아무나 안 사지? 여러분들이 그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벌려고.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심리라고. 조산모사라고, 조산모사.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이쁘거든. 이게 이쁘다고 좀 이상하죠? 얘는요, 여기서 흔들어 대더라도 기승전 상승이에요. 2년 뒤에 한 2, 3만원 가 있을걸요? 그러면은 이걸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PF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 그것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호콜딩스 2만원 넘었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거 기대기 하는 게 맞잖아. 대놓고 멤버십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 절대 손해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또 정말 또 좋고 상황이 괜찮은 애들 찾아가지고 눈에 띄면 또 말씀드리겠지. 저는 기본적 분석도 안 좋으면 안 치장 안 내거든. 이슈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뉴스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건설들 다 박살나고 나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형 건설사들이 남아있을 거고, 뭐 쟤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에 수주도 땄다며. 그죠? 규모가 좀 작아져서 그렇지. 그럼 어느 정도 보장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이 제정신 아닌 거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때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데서 사는데 존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먹고 째면 돼. 이해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